여러분들 위클리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요즘 다른 일도 너무 바빠가지고 또 지방 특강도 못 가고 그랬는데 5월 5일날, 5월 6일날 행사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뭔가 가슴을 울리는 듯한 상당히 많이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과 좋은 평을 해주셔가지고 또 더 나중에 할 때는 더 큰 장소에서 더 감동적인, 더 공감하는 그러한 행사가 준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방송에 나왔죠? 네. 예. 이 KOK를 보는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방송은 의도를 갖고서 좀 악의적으로 하고 또 그 방송을 보고서 다른 언론사에서 연락이 와요. 자기가 보기에도 저건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취재를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취재도 하고요. 또 어떤 언론사는 소비자 만족 대상을 주겠다. 뭐 이런 언론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은 그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프론티어라고 해요. 우리를 보고 인베스터라는 표현, 어떤 투자 상품에 가입해서 이자를 받는 재테크 비즈니스, 이것과 KOK는 시작 자체, 괴와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정책 변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궁금증, 그리고 이 방향에 대해서 공지문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 2번, 3번 보시면요,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부하기 전에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위클리 현장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럴 거예요. 이분들이요, 부산, 거제, 창원, 광주, 외려 KBS 방송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서울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제가 얼굴을 아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뭐죠? 3레벨 이하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방송을 보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방송국 가서 항의하신 분들이에요. 재밌는 게 소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보였어요. 제가 그걸 선동하거나 그걸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팬덤 마케팅이고 이것도 자발적인 거예요. 우리 이러한 열정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프론티어 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새벽 2시 반까지인가 제가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떨어지겠지? 요즘에 추세가 그랬거든요. 뭔가 호재가 하나 있으면 올라가다가 그걸 또 누가 틈타서 또 시세 차익 얻으려고 아니면 털고 하려고 또 던져요. 그래서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것도 그러겠지 해서 아침에 9시에 이거 다시 캡처를 했어요. 이거 뭐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새벽 2시 반보다 아침 9시가. 그렇다면은 어제의 정책 발표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신 것인가? 또는 이해를 한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아니면 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20몇 프로가 올라갔는데 던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켜봐야 되겠다. 그 심리가 차트에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번 볼까요? KOK 파운데이션에서 공지를 하신 겁니다. 재단에서. 운영정책의 변경 예고. KOK는 다음에 두 가지 목적을 위해 큰 틀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큰 틀을 조정한다. 이 얘기는요.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KOK는 메인넷 이전과 메인넷 이후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인넷이 사실은 당초의 계획대로라면은 앞으로 2년 반 뒤에 나왔어야 돼요. 15개 다 책을 공급하고 나서. 그런데 미디움의 가세로 인해서 2년 반 땡겨진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러면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픈 베타잖아요. 크로스 베타 끝났고 오픈 베타. 그 다음에 뭐죠? 상용화입니다. 완전 블록체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구조와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어떤 목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감안한 그러한 회사의 틀을 이번 기회에 만들겠다. 자, 운영의 기본 원리입니다. K스타디움은 커뮤니티 풀을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임을 예고했고요. 이 커뮤니티 풀에서는요. 참여자 수익이 아닙니다. 참여자 수예요. 이건 오타가 난 겁니다. 참여자 수의 증가와 실질적인 거래량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정될 것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스테이킹 자금에 의해서, 자산에 의해서 채굴 수익과 후원 수익과 이런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래량, 실질적인 활동량에 의해서 그것을 측정하고 계량해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메인넷으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가스비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책 변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귀 따갑게 들었던 토큰 이코노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토큰 이코노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처음에 시작일로부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채굴률, 보상률은 점점 떨어지죠. 회사가 처음엔 리스크가 컸었고 리스크가 반감이 되면서 안정화가 되면서 당연히 보상은 떨어집니다. 보상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죠? 채굴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채굴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토큰의 공급량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을 주니까 유저들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유저들이 들어오면 그 유저를 보고 디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디앱들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토큰의 수요가 창출이 되는 것이고요. 토큰의 수요가 창출이 된다는 것은 토큰의 코인의 가치 상승입니다. 공급량은 점점 줄이고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간다. 더군다나 토큰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급량은 더 줄어든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2년 반 전에 만불 스테이킹 하면은 KOK 토큰을 몇 개를 받았냐면 8,571개를 받았어요. 지금 만불 스테이킹 하면은 몇 개를 받아요?
60개도 채 못 받아요. 8,700개 받던 토큰이 2년 반 만에 지금 60개도 못 받아요. 그만큼 토큰의 공급량을 줄이면서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것이 토큰 이코노미다. 이건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생태계가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유저가 들어오고 디앱이 들어오고. 자, 그러면은 커뮤니티 풀 메인넷이 가동이 되면서 커뮤니티 풀과 마이닝 풀, 종전에 우리가 마이닝 풀에서만 수익을 받아왔어요. 이것만 가동이 됐었습니다. 근데 메인넷 이후에 이제 커뮤니티 풀이 생겼죠.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닝 풀은 토큰의 공급량을 줄이고 토큰의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기는 유저 베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저 베이스. 그러면서 유저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들어오고 디앱이 들어오죠. 또 커뮤니티 풀에서 만들어진 자산을 가지고 자산, 이게 말하자면 VC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의 디앱 개발에 대한 투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디앱을 개발해서 우리의 플랫폼에 런칭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플랫폼에다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투자 기관이 되는 거예요. 디앱이 들어오죠. 유저가 들어오죠. 여기서 뭐가 발생이 돼요? 영업이익, 매출과 가스비,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와요? 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나온 자산, 자본과 거래 수수료, 가스비가 이 보상에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소각의 효과가 있다. 소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통량을 줄이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이닝 풀에서 공급량을 줄여요. 그리고 커뮤니티 풀로 인해서 유통량을 줄입니다. 어떻게 돼요?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똑같이 하나당 1개당 1개를 받더라도 커뮤니티 풀에 들어갈 때 1개의 가치와 받을 때 1개의 가치가 다르다. 여기는 개수 개념이에요. 커뮤니티 풀은 수량 기준입니다. 마이닝 풀은 US 달러 기준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정책 변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작동 원리, 이 로직을 모르면요, KOK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로직입니다. 정책 변경 볼게요. 맨 위에 후원 등급 보상이 리퍼럴 보상대로 단순화 일원화된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등급 제도가, 레벨 제도가 없어진다. 이 부분은요, 많은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년 반 빨리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은 이 흐름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점점 보상을 줄인다. 회사가 안정화되면서 12% 주다가 9% 주다가 7% 주다가 이렇게 됐죠. 이건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에서 줄이고요. 보상 폭에서 줄여요. 처음에 무한대까지 줬었어요. 그러다가 25대까지. 그래서 지금 몇 대? 15대. 후원 보상도 10대까지 주다가 지금은 1대밖에 안 주죠. 점점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률을 줄이고 보상폭을 줄이면서 토큰의 공급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인데, 등급 제도가 없어지면 등급 보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2년 반, 3년 뒤에 올 것이 메인넷으로 인해서 빨리 왔구나 라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맨 뒤에서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방송 봤잖아요. 우리가 제가 정확히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매출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기고 거짓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네. 그럼 우리는 뭘로 보상을 주느냐? 원가 없는 토큰을 보상으로 준다고 제가 인터뷰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폰지 유사수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 토큰 이코노미를 모르니까 뭘로 보여요? 계속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유사수신 폰지다. 두 번째, TV에도 나왔죠? 1성, 2성, 3성, 4성. 이게 뭘로 보여요? 다단계 피라미드. 근데 우리가 다단계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한들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사회적 관점에서 다단계라고 하면은 다단계인 거예요. 법률적으로 아닐 뿐이지 남들이 보기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이 법률적으로 자유롭다 하더라도 사회적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이건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저를 비롯해서 8성인 저를 비롯해서 7성, 7레벨, 6레벨, 5레벨 이렇게 되죠. 과연 그 리더들이 받는 수익이 정당한 것인가? 저 스스로한테 한번 되물어봐요. 네, 우리 위험한 일을 했어요.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었고요. 만약에 회사가 잘못됐다면 우리도 굉장히 초창기 한 사람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가 무한적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그거야말로 다단계다. 그거야말로 불로소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7레벨, 8레벨, 6레벨이 되면은 많이 받는 만큼 그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만큼 일을 했느냐? 아니죠. 냉정하게 말해서 안 했다. 인정합니다. 이 제도의 최대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 누굴까요? 저예요. 접니다. 근데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왜? 회사가 큰 틀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에 공감을 하니까.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 미래 세대까지 염두에 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리더들이 당연히 협조하고 호응하고 솔선수범해야 된다. 등급제도가 없어집니다. 완벽한 완전한 리퍼럴 마케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마 이렇게 주는 데가 처음일 거예요. 저는 50불 정도로 얘기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발표 나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100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요 하루에 1불 벌어서 먹고 살아요. 1불. 많이 벌어봐야 그 10배. 한 달에 300불. 그런데 한 사람 무료 초대했는데 100불을 준대요. 그걸 채굴 자산으로 쓸 수 있게 한답니다. 물려들까요? 안 물려들까요? 물려들죠. 이건 물어보나 마나요. 내가 친구 한 명 초대했는데 회원가입 시켰는데 100불에 채굴 자산을 받아요. 토큰을. 그걸 스테이킹 합니다. 그러면 스테이킹 한 날로부터 매일 채굴 수익이 나오죠? 이것을 인출해서 내가 생활비로 쓸 수 있고 누구한테 자랑을 한다면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요? 안 할까요? 반복하죠. 꼭 등급 보상이 없다고 한들 동기부여가 안 돼서 일 안 하겠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요 수익에 무한 욕심이 있어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틱톡이라는 어플 아시죠? 네. 중국 어플인데 지금은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혹시 아세요? 한 3만 원 주나요? 많이 줄 때는
7만 원 줬어요. 7만 원. 1인당 7만 원. 그걸 가지고 20대 젊은이들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직장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걸 소개해서 한 달에 300, 500씩 벌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인당 100불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자산을 안 받겠습니다. 돈을 안 받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안 받게 되면은 또 너무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아서 5,000불까지밖에는 안 받겠습니다. 최대. 단 이것은 다른 암호 자산은 안 받겠다. KOK 토큰으로만 받겠다. 아니면 무료로 회원 가입해라. 무료로 회원 가입해서 리퍼럴 보상을 가지고 리워드 받아서 스테이킹해라. 돈 한 푼 없이 1달러도 없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이 5,000불도요. 지금 예고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어쩌면 다음 달 확정 시점에서 이 5,000불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지에 분명히 이렇게 여운을 뒀습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마 이 방송 저쪽 그 산에 계신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이제 폰지 사기 유사수신 얘기는 이제 빠지겠죠. 이제 안 하겠죠. 모르죠. 또 뭘로 할지. 그리고 채굴한도 200%는요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예, 내가 채굴한 원금의 200%까지밖에 수익을 안 주죠. 그건 존속을 하니까 200% 마일리지 바가 다 차면은 채굴한도를 증액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 증액에 있어서 지금처럼 자산으로 KOK 토큰을 가지고 증액하지 못한다. 오로지 플랫폼 기여도에 의해서만 증액이 가능하다. 리퍼럴 제도를 사용하든가 사람을 소개해서 1인당 100불씩 받아서 그것으로 채굴 자산을 증액하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풀에 기여를 합니다. 커뮤니티 풀의 기여도와 마이닝 풀의 마일리지 바의 1대1 매칭일지 아니면 가중치를 얼마나 둘지는 회사가 계속 시뮬레이션 해서 이 시행 시기하고 맞물려서 발표를 할 거예요. 1대1은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여도라는 것은 D에 비해 게임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활동해라. 활동하면은 채굴 한도를 그만큼 증액을 해서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는 자본, 자산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플랫폼의 기여도, 활동량을 측정해서 모든 수익의 절대 기준으로 삼기. 단, 이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확보된 채굴 자산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번 달에 예고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마구마구 먹고 있어요. 마구마구 먹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이 확보된 피추천인 레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그. 그것도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피추천인은 누구냐? 나의 레그, 나의 파트너 전체를 얘기하느냐? 어제 커뮤니티 방에 보니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일단 공지 나온 그대로 사전적으로 의미를 해석하십시오. 나는 추천이고요.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피추천인이에요. 나의 2대만 되더라도 그 사람은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세부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회사에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범위가 일대에 그칠지 피추천인에 그칠지 아니면 더 레퍼럴 폭을 확대를 할지는 그걸 역시 회사가 판단을 해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
공지 내용 그대로만 이해하자. 피추천인은 사전적 의미로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다. 또 피추천인의 거래 수수료, 이건 뭐예요? 자본 자산이 아니라 활동이에요. 이 사람이 피추천인이 어떤 기획을 사용했어요. 플랫폼 기여를 했어요. 플랫폼 기여를 하면 반드시 매출과 가스비가 나와요. 가스비 이익이 나옵니다. 그 이익을 올려주겠다. 지금 뭐죠? TVL에 의해서 그 사람이 예치한 스테이킹한 자산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받는 수익의 100%를 받았죠. 네. 이제는 자산의 채굴 수익의 몇 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하는 것에 활동량, 가스비 발생에 대해서 수익을 받겠다. 일정 기간은 오버랩되지 않겠나 싶어요.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정책의 큰 흐름과 틀을 예고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플랫폼 가격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동안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도 간접적으로 요청을 드렸었고 많은 분들이 7달러를 찍고 나서 계속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니까 현실적으로 시장 가격과 연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예,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사실 신중하고 위험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정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조정하면 안 된다. 이랬습니다. 조정하면 안 된다라는 쪽은요, 블록체인을 잘 아는 쪽이에요.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토큰의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공급량은 다시 시장으로 매도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내려야죠. 더 내리면 또 공급량이 풀리고 풀린 공급량이 또 다시 시장에 풀리고.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 가격, 기축 가격이라고 하죠. 기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까지 안 된다 쪽에 무게가 실렸는데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 가격과 플랫폼 가격에 어느 정도 격차가 좁혀진다면 이제 단계적으로 뭐 조정을 하겠고 또 플랫폼 가격이 단계적으로 좀 내려오고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 격차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시장 가격과 연동할 수도 있고요. 그건 또 그때 가서 정책이 새롭게 나오겠죠. 일단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조정되기 전에 혜택을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모르세요?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1,000를 스테이킹 했다면 얼마로 인정받아요? 가령 1,000개를 넣었다. 7,000만 원.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아요. 네. 7,000불까지는 아니지만 네. 조정은 어떻게? 조정되면 그 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옆에 분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네. 채굴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커뮤니티 풀로 이동을 허용한다. 한시적입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한시적이에요. 이것이 뭐가 좋냐면요. 일단 우리 채굴 자산이 계속 이제 재스테이킹 누구나 다 됐죠. 이건 결국엔 회사의 빚이에요. 네, 회사의 빚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재스테이킹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복리의 효과를 받았어요. 이 복리의 효과는 회사는 훨씬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채굴 자산을 커뮤니티 풀로 옮기는 순간 회사의 부담이 토큰의 공급량이 확 줄어들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사의 부담이 줄면서 토큰의 공급량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런데 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이 자산이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서 일종의 소각 효과를 갖게 되면 유통량이 또 줄어들어요. 공급량과 유통량이 줄어들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5,000불만 남겨놓고 했을 때, 이동했을 때 5,000불에 대한 마일리지 바 2배는 인정을 해주느냐. 이미 10,000불을 다 받았잖아요. 이제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 아니면 전부를 이전을 했을 때, 그러면 채굴자산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해지를 하면 자기 네트워크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경우는 커뮤니티 풀에 기여를 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해지의 사례는 안 될 것 같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직 회사가 정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사의 정책은 커뮤니티에 부담 주지 않는 정책, 유리한 정책으로 갑니다. 왜? 회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플랫폼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페이버를 줘야 되는 게 당연히 플랫폼의 의무죠.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부를 옮겨서 제로가 됐다, 채굴자산이. 그러면 5,000불까지는 다시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커뮤니티 풀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 보상을 2배를 강화하겠다. 자, 보상을 2배 강화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수량만 연간 1억 개가 나옵니다. 50억 개 곱하기 2%. 이거 백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2% 중에 30%가 커뮤니티 풀의 보상으로 풀리거든요. 1년에 약 3천만 개. 지금 보상 개수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보상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인플레이션 수량을 우리 다오에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투표에 의해서 4%를 올려주세요. 5%를 올려주세요.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가스비가 본격적으로 발생되지 않잖아요. 앞으로 모든 인출이 K스타디움을 통해서 가게 되면 가스비가 발생되고, 디앱이 들어와서 가스비가 발생되면 가스비에 대한 배당 다이아그램이 백서에 나옵니다. 가스비 수입이 100%가 얼마가 나왔을 때 얼마를 블록 보상을 해주고, 얼마를 재단에서 가져가고, 얼마를 컨텐츠 공급자가 가져가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백서에 안 나왔어요. 다음 버전에 나올 것 같아요. 그 백서에서 커뮤니티 풀 보상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회사의 정책이 정확히 나왔어요. 커뮤니티 풀을 중심으로 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보상을 2배로 늘리겠다. 여기 뭐 있죠? 이건 공지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 풀의 리퍼럴도 검토하겠다. 검토될 만합니다. 왜? 이건 리퍼럴이 되면요, 커뮤니티 풀 리퍼럴이 되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누구든지 다 할 것 같죠? 그렇죠. 이게 리퍼럴의 파괴력이에요. KOK 출금을 커뮤니티 풀로 이용해라. 왜요? 가스. 가스비. 우리 스스로가 이익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6, 7월 중에 게임 DF과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에 버금 갈 정도라고 좀 들었어요. 마켓플레이스가 런칭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영업 매출과 가스비가 발생이 됩니다. 이 몽땅 이러한 수익들이 어디로 보상으로 풀려요? 커뮤니티 풀 보상으로 다 풀립니다. 자, 상세한 개발 로드맵 및 SO 스타디움 오너의 운영 정책을 곧 백서에 담아서 발표하겠다. KYC 인증은요, 우리 특검법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해킹. 이제 회사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 같아요. 발표를 한 거 보니까 6월 중에 구글 OTP를 강화해서 해킹에 대비하겠다. 전체적으로 다 좋은 내용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정책 변화의 큰 흐름 읽으셔야 돼요. 큰 흐름을 커뮤니티 풀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TVL 자산보다 기여도 중심으로 가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프론티어리즘이에요. 저 스스로는요, 이 사업에 내가 프론티어로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저를 너무 생명력 있게 만들어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면서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척박한 땅에 가서 자갈을 골라내고 거기에 KOK 깃발을 꽂는 내 스스로가 너무너무 희열해 있고 가슴 벅찬 일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저보고 사기 그래요. 그거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앞만 보고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앞만 보고 간다 하더라도 뭐가 뒤가 불편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당당하고 떳떳하고 법률적으로 자유롭다 하더라도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모두가 불편한 거예요. 이 사업은 누군가한테 던졌을 때 정말 이런 게 있었어? 기발하다. 새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그거 다단계잖아. 응? 돌려막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먼저 받아서 설명이 아닌 설득을 해야 되는, 예? 그러다가 논쟁까지 하게 되는. 논쟁만 하나요? 의절을 해요. 예.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 왜? 이제 자산을 안 받잖아요. 유사수신 폰지라는 개념,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 이 내용이 완전히 걷어졌죠. 네. 선인 프론티어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왜?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그러면 등급이 없어요. 다단계라고 할 수가 없죠.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다. 프론티어리즘 뭐예요? 개척자 정신이에요. 개척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척자라고 호칭을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하면서 이러한 꼬리표를 달고서 지금까지 묵묵히 앞길을 걸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더 자신있게 걸음을 걷지 않을까. 저는 이게 이번 정책 변경에 물론 수익적인 면에서는 안타깝지만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체 프론티어가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다면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다.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책의 큰 틀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책의 큰 틀이 맞아지려면 유저가 구해져야 돼요. 그럼 유저가 과연 구해지겠느냐? 유저가 증가하겠느냐? 자, 한국 사람만 하더라도요, 100불을 준다 그러면요, 안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가난하고 인구 많은 나라요,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요.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잘 사는 나라들, 일본, 2030 세대는 돈 없어요. 벌써 여기만 봐도 평균 연령이 어떻게 돼요? 왜? 자본력이 있어야 사업을 했거든요. 또 프론티어? 무늬만 프론티어. 무늬만 프론티어.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2030 세대가 들어올 환경이 준비가 돼 있다. 이들은요 5060과 달라요. 돈이 없어서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D앱을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먼저 사용하는 친구들이에요. 먼저 사용하는 친구들. 이거 뭐죠? 10대? 우리는 10대가 채굴 수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우리 한국법에 의해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원 등록은 돼요. 컨텐츠는 이용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야 이것도 가능하겠다. 현행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내 손자한테 조카한테 토큰을 줍니다. 또 써. 게임해. 그럼 거기서 가스비가 나와요. 트랜잭션이 발생이 돼요. 그건 내가 받을 수 있잖아. 그죠? 네. 가능하겠죠? 10대들 무섭습니다. 20대, 30대는 더 무섭습니다. 유저들 물밀듯이 들어오고. 물밀듯이 들어오고. 자, 그러면은, 아니, 등급이 없어졌는데, 팀빌딩은 어떻게 하지? 직급 가라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 그럴 필요도 없네? 후원 육성도 필요 없네? 이거 바보 같은 생각들이에요. 이제는 삼각형 구조가 아닌,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해바라기형으로 윕스라고 합니다. 뎁스보다는 윕스로 넓혀야 돼요. 계속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지금까지 사업 설명 구조와 조금 다르게 생태계 확장 방법에 대해서 디앱 설명 같은 것에 대해서 이 디앱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이 수익이 어디로 흘러가서 도로 우리한테 보상으로 작동하는지 이 생태계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오의 주인이에요. 다오에 지금 5천만 개 이상이 몰렸어요. 앞으로 채굴자산 이동되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리퍼럴 제도가 생긴다면은 엄청난 자본이 몰릴 겁니다. 그 자본을 갖고요. 야, 요번에 이거 매달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멤버를 모았고 가장 많은 매출이나 가스비 수익을 올린 어떤 리더들한테는 계량하고 측정해서 우리가 다오에서 있는 자산을 가지고 매월 시상을 하자. 이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고레벨들이 받았던 등급 보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레벨이 없으니까 똑같은 프론티어 입장에서 내 산하팀에서 일정 대수가 정해져야 되겠죠. 공평해야 되니까 내 산하팀에서 많이 이번 달에 많이 늘어나고 유저가 그리고 가스비익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결국엔 누가 좋아져요? 우리 모두가 다 좋아지는 겁니다. 본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오에 커뮤니티 프레 보상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일부를 환원해 주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투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표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100% 가능합니다. 100%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추가 인센티브로 얼마든지 추가 보상 줄 수 있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공정하게 줘야죠. 자, 그러면 채굴 자산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그냥 둬? 옮기지 말고 다 옮겨? 아니면 일부만 옮겨? 자, 추가 스테이킹 먼저 하세요. 이제 거래소 가격은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뭘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와 있어요. 또 조만간에 우리 TAB들 토마스 크레이 박사, 데이비드 또우 이런 분들이 KOK의 기술 자문으로서 영상이 배포가 됩니다. 세계적인 분들이에요. 분위기 점점 더 좋아지고요. 그러면은 이 기대 이익이라는 게 미리 선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럼 코인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서 추가 스테이킹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플랫폼 가격 떨어진 다음에 스테이킹 하실래요? 제가 제 입으로 꼭 이런 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일단 추가 스테이킹을 하셔서 채굴 자산을 불려놓고
게이지를 마일리지를 확보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전부를 옮길 것이냐 5,000부를 남겨놓고 옮길 것이냐 절반만 옮길 것이냐 15일간 유예기간 있을 때 그때 고민하세요.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추가 스테이킹을 해서 이익을 챙기세요. 회사가 이 얘기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겁니다만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략적인 우리 프론티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좋을 수 있는 방안에서 제가 새벽까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좀 쉽게 이해를 시키고 이 공지의 배경이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고 또 그 공지 내용대로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자, 이제 KOK는 K스타디움으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 큰 틀에 새로운 발을 내딛었어요. 우리도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요. 2년 반, 3년 전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2년 반, 3년 전에는요. 3년 전에는 KOK, K자도 없었어요. 시장에. K자를 내보이는 순간 사기라 그랬어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우리 7레벨, 8레벨들이 지금 이 옥토를 일궈냈어요. 이분들 고생하셨어요. 그만한 대우 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더 안정적이고 더 오래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동조를 해야죠. 2년 반, 3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KOK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인마켓캡에 2만 개 정도가 있죠. 오늘 현재 네. 19,900개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200일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1% 안에 들어간 명품 코인이에요. 네? 코인마켓캡에 2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메인넷이 있는 코인은 60여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생태계가 있는 것은요 30여 개밖에 없어요. 0.0001%의 기술이에요. 이더리움이 이더 기반의 코인들 우리 KOK를 포함해서 56만 개입니다. 56만 개 중에서 우리가 활동 지수로 몇위? 15위. 이런 대답이 나오길 바랬어. 이게 왜?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더리움 기반을 갖고 있는 토큰 중에서 지갑수 몇위? 56만 개 중에서 20위.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조회하면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프론티어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다. 그냥 차트만 보고 일희일비하면서 누가 더 준대 그러면 여기에 솔깃 저쪽으로 가자면 저기에 솔깃 왜? 여기도 귀가 얇아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가 뭔지 프로토콜 경제가 뭔지 KOK 비전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많아요. 심지어 더 크게 얘기하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귀만 얇고 생각 없이 학습하지 않으니까 또 딴 데 얘기하면 또 거기에 솔깃합니다. 네, 가세요. 맑은 물이 되려면요. 이런 표현에서 될란가 모르겠지만은 부정물이나 흐린 물은 야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물, 새피를 수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존재하는 한 새물이 아무리 들어와 봐야
흐름물이 그대로 돼요. 여러분들, 이 정책의 큰 틀, 큰 흐름 이해하시고 정진하시고, 우리는 투자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개척자예요. 프론티어리즘으로 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회사와 행보를 같이 하는 파트너십임을, 파트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 변경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